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시간이죠. 업업 스타트업 시간, 오늘도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취업 정보 전해드리는 신세미 캐스터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동진 세미캠에서는 생산 업무를 담당할 신입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화학 전공자나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화성이며 모집 기간은 6월 6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KB캐피탈에서는 자동차, 금융과 채권, 소비자 보호 등 총 6개 분야에서 신입 및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제한은 없고요. 개인 신용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4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에서는 국내 영업본부의 신입사원을 찾고 있습니다.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영어 회화 성적을 보유한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0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동제약에서는 품질기획과 사업개발 등 총 8개 분야의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집 분야별로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4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업업 스타트업 오늘도 이분 나오셨습니다. 수요일의 남자죠.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양성욱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양성욱입니다. 네, 아니 오늘 저희가 또 섭섭한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또 양성욱 매니저님 마지막 출연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어떻게 된 일이죠? 너무나 슬픕니다. 예. 정말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시네요. 예, 엄청 슬퍼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인 만큼 또 열정 있는 소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스타트업 기업의 엑스 엔지니어링의 정재호 대표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경기콘텐츠진흥원 소식 먼저 들어보죠. 오늘은 또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네, 첫 번째 소식은 2018 글로벌 게임 제작 지원 소식입니다. 최대 6천만 원의 개발 지원금과 웹툰 IP를 게임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 땡기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이 웹툰 가지고 게임 개발을 한다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예, 경기콘텐츠진흥원 G넥스트가 도내 개발사를 지원하기 위해 또 묵직한 한방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웹툰 IP 부문 그리고 VR, AR입니다. 웹툰은 국내 최고 규모의 웹툰 플랫폼, 국내 기준 850만 데일리 유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북미 시장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그 웹툰 플랫폼과 콜라보를 진행합니다. 네, 이 웹툰도 게임도 정말 굵직굵직한 콘텐츠잖아요. 정말 뭐 네네. 우리 또 경기콘텐츠진흥원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두 콘텐츠인데 이 두 개의 콜라보레이션이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지원 대상과 또 자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원 대상은 웹툰 IP 활용이 적합한 개발 경쟁력 및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서비스까지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개발사입니다. 현재 그 제작 중인 게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신청 자격은 경기도 소재의 개발사, 법인 및 사업자, 그리고 경기도의 사업자의 경우는 경기도 소재 기업과의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도내 본사가 소재 중인 개발사가 주관 기업으로 참여율 70% 이상 경우만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뭐 무조건 경기도에 있는 소재 회사여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투자금 아니겠습니까? 네.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총 3억 3천만 원 지원을 하고요. 와. 6개 회사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최대 웹툰 플랫폼 IP 사용에 대한 계약금을 지원하고 네. 그리고 계약 체결도 도와드리고요. 웹툰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파트너십 기회도 제공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웹툰 플랫폼의 게임 제작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시는데요. 게임 계약 시점부터 제작, 출시까지 게임사 출신의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를 배정하여 게임 제작을 지원해 드립니다. 네, 아까 또 VR과 AR 기반의 게임도 네.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내용과 또 신청 방법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VR, AR 기반 제작 게임의 개발 지원을 통한 국내 게임 산업의 플랫폼 편중 현상 개선과 게임 다양성에 기반한 신규 글로벌 시장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지원 대상은 VR, AR 게임 개발에 적합한 개발 경쟁력 및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서비스까지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개발사고요. 제작 중인 게임도 이 역시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신청 자격은 그 웹툰 플랫폼과 동일하고요. 총 2억 원 내외 4개사 내외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늘 아쉬운 게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경기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 이게 좀 네네네네. 어느 정도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좀 지원 지역의 대상을 보다 넓게, 뭐 예를 들어 전국으로 넓히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일단 저희가 경기도 자금으로 운영되는 경기컨텐츠진흥원이기도 네. 하고 네. 저희가 먼저 리딩을 하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좋은 기회가 쑥쑥 자라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 경기도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의 아들뿐만 아니라 네네. 경상도의 아들, 제주도의 아들 쑥쑥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죠. 자세한 사업 설명회나 관심 있는 분들 놓치지 마시고 방문을 하셔서 또 정보도 얻고 사업 설명회 말씀 안 하셨네요. 이건 또 어디서 하는 거죠? 네, 사업 설명회가 5월 31일 날 그리고 6월 1일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7층 판교로 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저희 경기컨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막으로도 나갔죠. 또 다른 내용 소개해 주시죠. 바로 2018년도 융복합 콘텐츠 콜라보 프로젝트 참가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 수요일까지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자, 융복합 콘텐츠 이거 뭡니까? 한마디로 콜라보레이션인데요. 컨텐츠와 기술의 콜라보, 컨텐츠와 컨텐츠끼리의 콜라보, 그리고 컨텐츠와 타 산업과의 콜라보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한 BTS, 예. 음악뿐 아니라 이들을 육성시키는 게임의 현재 개발 예정인데요. 네. 요거는 음악과 게임의 콜라보가 되겠고, 네. 그리고 워낙 유명한 마블 어벤져스도 영화뿐만 아니라 캐릭터를 활용한 각종 굿즈, 사업 등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또한 쉬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소개받았던 그 웹툰과 게임의 콜라보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 역시 융복합 컨텐츠에 포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융복합 콘텐츠 콜라보 프로젝트 이 어떤 내용의 지원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그 모집하는 곳은 부천 클러스터 센터에서 모집을 하고요. 도내 우수 융복합 콘텐츠 개발, 그 제작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 융복합 콘텐츠 콜라보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융복합 콘텐츠 출시 및 시장 진출을 통한 비즈니스 확장을 기대하는 스타트업 10팀이고요. 네. 제품 서비스의 최소 요건 제품 MVP라고 하죠. 요 제작 및 시장 검증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상품 출시 및 양산 준비 단계 아니면 제품 서비스 출시에 따른 양산과 확산 위한 홍보 마케팅을 계획 중인 단계인 기업은 모두 자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나 경기도 소재 법인 융복합 콘텐츠 제작 개발 기업 설립 7년 이내의 기업이 가능하고요. 타 지역 스타트업이면서 사업 기간 내에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네. 지원금은 심사 후 순위에 따라서 기업당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 총 10개 팀이 지원되고요.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차등 지원이 됩니다. 단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시 사업의 이행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게요. 그러니까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상향 조정, 하향 조정 모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 예, 자, 그럼 예산은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얼마든 좀 상향할 수 있도록? 네,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대변인 양성 매니저님께서 예, 함부로 예. 또 말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 더 이상 또 캐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꼭 좋은 아이템으로 많이들 지원을 좀 하시고 또 심사 통과를 하셔서 많은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성장기를 앞둔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코스입니다. G스타트 B 참여 기업을 6월 1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G스타트비 이게 뭐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예, 제가 지난주 언급해드렸던 네. 그 성장 주기에 따른 프로그램이죠. 아, G스타트 네네네. A, B, C, D, E 단계 중에 바로 B 단계, 갓 창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입니다. 인큐베이팅 코스라고 하셨으니까 뭐 굉장히 그 초기 단계부터 저처럼 정말 스타트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지원을 하는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비즈니스 성장기를 준비하는 초기 스타트업 16개 팀을 모집을 하고요. 7년 이내 창업하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네. 일단 지원 내용은 스타트업 역량 강화 교육이 4회 진행이 되고 시장 소비자 분석 기반의 최소 여건 제품 고도화 멘토링이 또 4회, 그리고 최소 여건 제품 고도화 및 IR 피칭 실습 캠프, 그리고 리디자인 지원, 그리고 합숙 훈련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엔젤 투자자와 각종 투자사가 참가하는 데모데이 1회도 개최돼서 역량 강화 및 자금 지원까지 투자까지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이 G스타트 기업이라는 게 지금 이미 그 전에도 진행이 되었던 프로젝트인가요? 네, 저희 G스타트 프로그램이 저희 그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A에서 2단계까지, 그리고 현재는 또 프리 A라고 A의 그 전 단계까지 네, 네. 계속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B 같은 경우는 프리 A에서 A 지나서 다음 단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사람의 성장 주기에 또 따지면 네. 거의 뭐 청소년 정도가 되지 청소년 않을까 정도.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해오셨으니까 이 네네. 참가 기업들의 어떤 반응들 어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그 사람의 성장 주기랑 비슷한 게 A에서 보셨던 분이 나중에 보니까 뭐 1년 후에 뭐 2에서 만나게 된 오,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차차 이 프로그램을 성장 주기에 맞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볼수록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요. 네. 정말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많은 분들께서 여기 좀 참가를 하셔서 멘토링도 좀 받으시고 교육도 네, 받으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죠. 투자자까지 좀 얻어갈 수 있는 데모데이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잠깐 인사를 나눠봤죠. 유망한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엑스엔지니어링의 정재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가 아까 인사만 잠깐 나눠봤는데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엔지니어링 그리고 엑스엔지니어링의 스핀오프 프로젝트인 아스테라의 대표 정재호입니다. 저는 UC 버클리에서 경영과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IT 스타트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엑스엔지니어링의 아스테라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개념인지. 엑스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네. 새롭게 시작한 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엑스엔지니어링 IT 스타트업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엑스엔지니어링은 생활 속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불편함들을 해결하고자 모인 열정적인 창업자들로 구성된 스타트업이고요. 네. 좋은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편리하게 바꾸는 것이 저희의 존재의 목표이자 이유입니다. 네. 또 이 어떤 기술과 또 어떤 제품을 만드시는지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우선 창업 초기에는 마그네틱 기반의 데이터 송출 기술, MFT 네. 기술을 활용한 스펜드월렛이라는 전자지갑을 개발해서 사업을 영위했었고요. 네. 현재는 하드웨어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IoT 하드웨어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아스테라라는 생체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엑스엔지니어링 아까 양성욱 매니저님께서 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자, 어떤 부분을 보고 추천을 하셨던 건지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제가 대표님을 직접 뵌 게 지난 4월입니다. 네.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제3회 넥스트 스타트업 어워드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네. 경기도 내 그 문화 콘텐츠 융복합 분야의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에서 어떤 꼬미남 한 분이 멋있게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목소리도 그렇고 너무 감미롭고 일단 내용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신박한? 제가 또 예전에 백화점 유통업계에 있었다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 더 호감이 가는 업이라서 네.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업체의 컨텐츠뿐만 아니라 대표님의 외모까지 보셨던
외모 지상주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생긴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예, 양서 매니저님도 못지않게 훈남이라는 점 또 마지막이니까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이지만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넥스트 스타트업 어워드상을 수상하신 경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상이 좀 어떤 상이고 이 수상의 의미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더욱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에 참가한 스타트업이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면 일반 대중들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이 직접 심사에 참여했던 것이 특이점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그러니까 참가한 청중들이 네네네네. 직접 보고 하나씩 들어보고 투표를 하는 형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 심사위원도 있고요. 네. 청중평가단은 그 전에 OT를 거쳐서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네네네. 실시간으로 전자투표기기를 통해서 바로 결과에 반영되는 오.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그럼 됐었습니다.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비율은 청중평가단이 더 많았고요. 아,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대중의 소비자 트렌드를 더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대중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상을 받은 입장에서는 더욱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님, 넥스트 스타트업 어워드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이 네. 수상을 통해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어떤 지원이나 도움이 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수상을 통해서 우선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스타트업의 목표 자체가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인데 네. 직접 참여해주신 청중평가단 분들께서 저희의 사업의 아이디어도 적극 공감해주시고 네. 저희가 생각하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들도 공감을 해주셔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원해주신 상금 또한 네. 저희 회사원들에게, 중요하죠. 네. 저희 직원들에게 사기 증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용기와 상금. 네, 상금.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걸 얻으셨네요. 자, 일반 대중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를 해서 높은 평가를 준 게 인상적인데요. 이런 기업들의 기술들이 사실 뭐 조금씩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엑스 엔지니어링 이번이 지금 창업 몇 년 정도 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나 되셨는지. 네, 창업한 지는 이제 3년이 되었고요. 네. 창업을 하게 된 계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랑 같이 마음이 잘 맞던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랑 우연히 마그네틱 기반 기술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네. 그 기술을 실제로 개발을 해서 투자자분들께 투자를 받고 나서 네. 창업을 해보자라고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스펜드월렛이라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는 이후에 군대를 가게 되고 네. 군 제대 이후에 학업을 마치고자 미국을 가서 네. 미국에서도 학업과 병행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저희 회사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네. 미국 시장을 저희가 담당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빨리 돌아오고자 조기 졸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뭐 엄청난 인재시네요. 조기 졸업까지 네. 하셨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일단 그러면 아이디어를 먼저 발굴을 하고 친구와 함께 아이디어를 먼저 네. 상용을 한 다음에 네. 미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럼 그 사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뜰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투자를 받은 후에 제가 미국을 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네. 저는 미국에서 아. 똑같은 사업을 시장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네네. 미국의 시장을 좀 더 집중해서 제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또 양방향으로 운영을 네, 하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다른 스타트업 투자자 아니죠. 다른 스타트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항상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바로 투자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투자를 받으셨는지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선 다른 분들의 돈을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네, 투자를 받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요. 예. 투자를 받기 위해서 우선 생각나는 모든 투자사들에게 콜드 이메일을 보냈고요. 네. 닥치는 대로 지인들 통해서 투자자분들 만나 뵙고 그리고 국내외 컨퍼런스 그리고 박람회 같은 것들 네. 대규모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바이어, 디스트리뷰터 그리고 투자자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 뵙던 네, 게 네.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적극적으로 먼저 이메일이나 이런 터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아까 말씀하셨죠. 넥스트 스타트업 수상할 때 네, 맞습니다. 상금처럼 그런 부분을 좀 양방향으로 투자금을 모아 오신 거예요? 네,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일반 투자사 분들께도 투자를 받았지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죠. 네. 인디고고를 통해서 일반 대중분들께도 펀딩을 받았었던 알겠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뭐 스펜드 월렛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아이템인지 마그네틱 기반 지갑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마그네틱 카드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있는 마그네틱 정보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요. 네, 유동적으로 저장을 해서 비접촉성으로 데이터를 송출하는 MFE 기술을 활용한 스펜드 월렛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접촉식 마그네틱 기반의 비접촉식 결제 기술의 특장점이 있다면 지금 현존하는 결제 기술들은 대부분 NFC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NFC 기술 같은 경우는 단점이라면 범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인데 네. NFC 기술을 지원하는 카드 단말기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MFE 기술을 활용하는 저희 스펜드 월렛은 현존하는 모든 마그네틱 카드 리더기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범용성 면에서 네. 월등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이 출연한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도 궁금한 점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새로운 생체 데이터 네트워크 아스테라를 구상했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또 아스테라의 CEO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스테라는 엑스엔지니어링의 스핀오프 프로젝트이고요. 네. 엑스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다수의 하드웨어 경험, 생산 및 제작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과 IoT 네. 하드웨어를 결합해서 아스테라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스테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인바디 측정기기와 같은 생체 데이터를 측정하는 하드웨어를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고요. 사용자들은 그 하드웨어를 무료로 제공받고 그 생체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발행해드리는 아스터 토큰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용자들은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또 금전적인 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이게 된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생체 데이터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찾을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할 계획이고요. 네. 데이터 소비자들의 예시를 몇 가지 들어드리자면 건강보험사, 그리고 연구단체, 그리고 제약회사, 그리고 병원, 치료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상용화는 아직 안 되었고요. 네. 사업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아이디어 구상하고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 투자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처음처럼 네, 다시 또 맞습니다. 투자자들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또 입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맞습니다.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이런 데이터 시장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생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렇다면 이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장도 좀 더 넓어질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우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시죠. 그 4차 산업혁명 중에 유망한 것으로 저희가 IoT 하드웨어랑 블록체인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IoT 하드웨어를 제작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 리서치도 많이 했고 네.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리서치해봤을 때 데이터를 활용한 블록체인 사업이 좀 유망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중에서도 사람들이 유한하게 뿜어낼 수 있는 생체 데이터를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보통 아이디어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시대에 좀 결합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그런데 지금 정재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시대에 발맞춰서 아이디어를 개발한 케이스 아닙니까? 큰 그림을 보는 분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창업 3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스타트업 창업을 할 때 이런 좀 나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힘든 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창업을 무작정하기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 제가 다녔던 UC 버클리 근처에 실리콘밸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에 입주해 있는 대형 IT 회사들이나
성공한 스타트업들을 보면서 학교를 다녔고 네. 그 결과 창업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 공학 교수님이시고 네. 또 창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IT 회사들을 보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전공 또한 경영학과에서 산업공학과로 전과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러다가 우연히 창업 관련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창업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용기를 주셔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저희가 UC 버클리라고 하면 상당히 명문 대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안전하게 취업을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 이렇게 또 창업으로 힘든 길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 자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의 영향도 있었고요. 교수님의 영향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교수님의 조언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교수님의 조언도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애플 기기에 들어가는 지문인식 기술이죠. 터치 아이디를 개발하신 네. 교수님이세요. 그 기술을 통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용자 경험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문제점들, 사소한 불편함들을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고 교수님께서도 너가 느끼는 불편함이 있고 그 불편함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충분하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봐라. 그 창업을 해서 그 불편함을 해소해 보도록 해보라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예, 역시 멋진 제자 위에는 역시 처음부터 멋진 스승의 조언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실 창업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창업을 결심하시고 초기에는 뭐 상당히 힘든 점도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1, 2학년까지는 경영 컨설팅에 관심도 많았고 네. 그 관련 학회도 활동하면서 인턴십도 그쪽으로만 했었는데 네. 급작스럽게 전공을 바꾸게 되었다 보니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일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자부심 뒤에는 물론 부담감도 있었지만 저희를 믿고 투자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용기를 얻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 뭐 그런 도전을 하려면 역시 젊음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까? 누구든지 경기 콘텐츠 진흥원과 함께라면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예. 제가 뭐가 돼요?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는 이렇게 창업을 할 때 몇 분이서 도전을 시작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초기에는 4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은 현재는 9명의 오. 팀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점점점 늘어나게 되신 건가요? 네. 인재를 채용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인재도 오. 채용하고 여러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네. 인턴십도 무료로 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창업을 하면서 점점점 식구도 늘어나고 회사가 커지다 보면 네. 그리고 좀 후회하는 순간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일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크죠.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요. 또 회사 직원분들에게 월급을 드려야 해서 창업 초기에는 투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네. 저는 월급 없이 무급으로 오.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창업을 한 걸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학교 동기들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금전적인 수익을 얻고 있지만, 금전적인 여유를 얻고 있지만 저는 돈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좀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대표님께서 회사 내에서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전반적으로 모든 일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네. 집중적으로는 기술 개발 그리고 경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전공 자체가 산업공학과 그리고 경영과학과이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기술적인 개발자분들과 일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단순히 처음에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지만 계속해서 일이 늘어나잖아요. 네, 특히나 맞습니다. 대표의 자리는 그런데 이 회사 운영 힘들진 않으신지. 특히나 스타트업으로 하드웨어 개발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스타트업들은 보통 하드웨어를 직접 개발하지는 않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초기부터 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개발, 생산, QC, 퀄리티 컨트롤부터 AS까지 생각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네. 지금 적응이 되니까 하드웨어만큼 재밌고 매력적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사업도 네. IoT 하드웨어를 결합한 아스테라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9명의 직원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제가 아무래도 실리콘밸리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네. 수직적인 그 기업 문화보다는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좀 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함을 부르지 않고 영어 이름을 부르면서 네. 일을 하고 있고요. 인턴에게도 제가 공손히 다가가서 부탁을 드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저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으십니다. 직원분들도 그렇다면 그렇고.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 직원분들은 그렇죠. 어떠신가요? 직원분들 정말 인재분들입니다. 뭐 네. 시스코, LG, 퀄컴, 뭐 네이버 출신의 굉장한 경험을 가지신 개발자분들 그리고 경영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사회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스타트업을 꾸려가는데 네. 큰 도움이 되었던 것 예,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험이 많고 정말 인재분들이 네. 이 회사로 왔을 때는 네. 어떤 부분을 보고 왔는지 한번 들어보셨나요? 우선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불편함들을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예. 그 저의 사업 비전에 공감을 해주셨던 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던 안정적인 직업을 뒤로 하고 스타트업에 뛰어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반대로 창업하길 정말 잘했다, 이럴 때 정말 보람을 느꼈다, 이런 순간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생각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대기업보다 아무래도 발빠르게 트렌드에 맞춰서 제품들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방송을 보시고 나도 저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네. 많으실 텐데 혹시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 같은 건 따로 없으신지? 인재는 우선 저는 예의 바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평적인 회사 네. 문화지만 예의 네. 바른 회사, 예의 바른 그렇죠. 사람. 네, 수평적이지만 예의가 있어야 하지 네. 않나. 네. 예의 바르고 저와 같이 제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어떤 이제 네. 구인을 하고 그 채용 과정에서 가장 많이 보는 포커스를 많이 보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딱히 없는데 지금 개발자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직원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너무 칙칙해서 네. 좀 화사한 여성분들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X 엔지니어링 여성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또 화면 보시고 계신 분들은 또 많이 꿈꾸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또 스타트업 운영자시고 올해 또 3년 차를 맞으셨습니다. 네. 많은 후배들이 보면서 정말 꿈꾸고 있는 자리에 계시는데 가장 좀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창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겼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팀, 그리고 아이디어, 네. 그다음은 타이밍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좀 맞지 않고 아이디어가 부실했다고 하더라도 팀이 강력하면 다음 네. 사업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쎄요, 앞으로의 X 엔지니어링 계획이 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진행 중인 스펜드월렛 사업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네. 제가 좀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생체 데이터 네트워크 아스테라를 좀 집중적으로 키워볼 생각입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타트업 운영자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스타트업을 고민하고 계실, 취업도 창업도 고민하고 계실 후배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있고 그 불편함을 공감해줄 사람들이 충분하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꼭 실천해보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다리다 후회합니다. 예, 기다리다가
후회합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업업 스타트업 시간 1부에서는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양성욱 매니저 그리고 엑스엔지니어링의 정재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또 다른 스타트업 기업을 만나서 살아있는 현장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방 돌아오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